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왜 모였죠? 오늘 아주 우연히 시애틀에 저도 인턴으로 와 있지만 이분도 인턴으로 와 있거든요. 근데 너 어차피 모자이크 할 거니까 볼 필요 없잖아. 네네. 그래도 방향이 이런 쳐다보고 알았어, 있다는 알았어. 느낌. 그 인턴으로 와 계신 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인턴의 약간 차이점이나 뭐 이런 것 좀 정보를 드리고자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KF 인턴으로 와 있고, 저는 웨스트 프로그램으로 와 있어요. 네. 제 소개를 먼저 하면 KF 저는 지금 4기 아니면 5기 정도 인턴이고요. 모르세요? 아니 왜냐면 작년에 안 왔어. 어... 작년에 안 와가지고 네. 그 KF 인턴으로 와 있고, 그리고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의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는 웨스트 프로그램의 장기 19기로 와 있고요. 장기. 네, 단기, 중기, 장기 플러스까지 종류가 4가지라서 저는 장기로 왔고 제일 긴 코스예요. 그래서 어학연 수가 4개월인데 그것도 시애틀, 샌디에고, 워싱턴 DC, 뉴욕 이렇게 나뉘는데 저는 시애틀로 어학연 수를 배정을 받아서 지금 4개월이 다 끝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인턴 배정 받은 지역으로 볼티모어로 떠나게 됩니다. 아 복잡해. 벌써 복잡해. 그럼 먼저 뭐랄까요? 웨스트가 뭐죠? 웨스트는 뭐의 약자입니까? 잠깐만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이럴 수가.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이럴 수가. 이게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이 네 글자의 앞머리를 딴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고 공부하고 영어도 배우고 여행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뜻이죠. 네. 저희 프로그램은 일단 정부 지원금을 줍니다. 근데 정부 지원금을 무조건 다 똑같이 주는 건 아니고 소득 분위를 산정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줘요. 그리고 그리고 왕복 비행기 값을 200만 원 지원해주고요. 200만 원? 네. 200만 원 넘어가면요? 그거는 각자 알아서. 근데 이제 보통 직항이 뭐 100만 원 넘어가진 편도가 100만 원을 넘어가진 않으니까 그래서 어학연수 시작 전에 그냥 200만 원을 바로 통장으로 꽂아줘요. 그럼 그 안에서 얼마나 내가 세이브를 하느냐는 뭐 그냥 그럼 나머지 각자의 가져도 돼요? 재량. 네. 그래서 200만 원 그냥 주는 거구나? 50만 원짜리 비행기 끊어서 50만 원 내가 그냥 써도 되고. 그럼 막 경유 2회로 싸게 와서? 그럼 내가 고생해서 그렇게 오면 더 아낄 수 있는 거죠. 네. 저희는 KF는 돈 어떻게 받냐면 체재비를 받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라는 게 측정이 돼 있어요. 재외 공무원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재외 공무원 수당이 이제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네. 돈을 받는 그런 건데 그 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내가 얼마 받는지는 인터넷에 나와 있어. 다 똑같이 그냥. 받고, 근데 어떻게 받냐면 저희는 도서관은 10달 근무거든요. 네. 10달 근무하는데 돈을 2번에 나눠줘요. 총 금액. 와, 총 받는 크겠다. 금액을 2번에 나눠주는데 네. 처음에 도착하고 나서 이게 방법이 2가지예요. 미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절반은 처음에 갈 때 주고 절반은 중간 보고서라는 걸 쓰고 주는데 처음에 절반은 한국에서 받고 가는 방법이 있고 미국에 도착해서 달러로 받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절반 받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기간 절반이 지나면 나머지 절반 그 중간 보고서 쓰면은 나머지 절반 받았어요. 그리고 왕복 항공료 지원하고 보험까지 해줍니다. 그거는 근데 항공비를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 그 KF랑 저기 협약이 돼 있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끊어줘요. 항공권 직항으로 끊어줘요. 무슨 항공사 타고 오셨나요? 좀 대한항공 타고 갑니다. 돌아갈 때도 대한항공입니다. 그렇구나. 저희는 지원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학연수 생활비와 인턴 생활비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어학연수
개발하는 저 같은 경우는 4개월이니까 이제 2달에 한 번씩 모아서 줘요. 그래서 7월달, 8월달 걸 7월달에 받았고 9월, 10월, 7일, 9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달 활동 보고서를 써야 돼요. 몇 주 차에 뭐 했고 몇 주 차에 뭐 했고 특이사항 없는지 지원금 받았었던 건 어떻게 썼는지 그걸 써야 지원금이 나오고 그리고 인턴 생활할 때도 계속 활동 보고서를 써야 되고 그 지원금이라는 게 그 소득분이 산정인 그 지원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차상위 계층하고 1분위는 2분위까지 한 88만 원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그 위로는? 그게 다예요. 제일 최대 88만 원이 최대다? 한 달에 88만 원. 그리고 원화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3분위부터 5분 뭐 이렇게 되게 차상위 계층이랑 1분위, 2분위는 따로인데 뭐 3, 4, 5, 뭐 7, 8, 90 이렇게 이렇게 한 묶음으로 돼요. 그래서 참가비도 정부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상 7분위에서 10분위 계신 분들은 참가비 1,000만 원을 거의 다 내고 오시는 거죠. 참가비? 네, 참가비가 있어요 저희가. 돈을 내 이거를? 네. 오빠 안 냈어요? 돈을 왜 내? 돈을 받고 오는 거지. 저희는 잠시만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지원 서류 총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서류 심사고요. 서류 심사에서 사실 제일 많이 떨어진대요. 가장 그 문턱이 높은 그런 단계고 경쟁률은 자세히 모르는데 그걸 그 국교원 측에서 알려주질 않아요. 국교원이 뭐죠? 국제국립교육원입니다. 저희 한국에 있는 저희를 관리하시는. 근데 보통 어디서 주워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뭐 4대1, 6대1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서류를 통과하고 나면 1차 면접이 있어요. 이건 인성 면접이라고 해서 그 교육원에 가서 2분 계시고 저 혼자 3분이었나? 이렇게 3대1 이렇게 면접을 봐요. 그 한국어로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통과를 하면 이제 미국에 있는 저희 스폰서 기관의 직원과 스카이프로 화상 면접을 합니다. 그거는 한 3, 40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이제 영어로 진행되죠. 미국인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합격이 되면 제가 어떤 지역으로 어학연수를 배정받는지 뭐 이런 거 다 아는데 이제 참가를 확실히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참가비를 납부를 해야 돼요. 와. 근데 그 참가비가 $990예요. 그건 누구가 먹는 거야? 스폰서가 먹는 거야? 국교원이 먹는 거야? 국교원한테 그걸 내는데 적혀 있어요. 상세하게 이게 어떻게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이제 스폰서 기관에 주는 돈도 있고 그리고 저희 어학원 카펠란이라는 어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어학원 비용이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차상위 계층이랑 1분위 분들은 전액 지원이고 1,000만 원이 그냥 편하게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2분위인 분들은 한 20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그리고 3, 4, 5, 뭐 6, 7, 8, 9 이렇게 뒤로 가실수록 이제 지원금이 적어지는데 거의 7분위에서 10분위 요 단계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1,000만 원 내고 오시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냥 부모님 직장 다 잡혀있고 차 하나 있고 집 하나 있으면 무조건 10분위, 9분 10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우리 집이 부자고 정말 잘 살고 해서 1,000만 원을 갑자기 엄마는 합격했어 1,000만 원 달래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뱉어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뭐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합격을 해도 부담스러워서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2분위라고 이것도 반대로 10분위가 이렇다면 2분위도 200만 원을 갑자기 내기는 부담스럽죠. 아무리 그래도 뭐 모아두고 막 이렇게 사는 그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네, 2년
4학기 이상을 수료한 대학생. 대학생. 재학생도 되고 휴학생도 되고. 졸업생. 졸업생은 플러스라는 전형만 지원할 수 있어요. 플러스는 뭐예요? 이제 저희 지원 전형이 단기, 중기, 장기,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는 졸업자들 전용 그 지원 전형이고 그거는 어학연수보다 인턴 길이가 훨씬 길어요. 이제 어학연수가 졸업을 짧고 하신 인턴이 길다. 분들이니까. 네. 그러면 웨스트에 와 있는 장기로 와 있는 사람 다 학생이다. 그렇죠. 아 근데 또 저와 함께 지금 홈스테이를 하시는 분은 졸업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 해 졸업한 것까지는 괜찮고 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공 상관없이? 전공 상관없이. 아 근데 그건 안 돼요. 의료 계열. 그다음에 또 그 의료 쪽 일은 미국에 와서 인턴을 하는데 하기가 어렵다. 그런 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전공에 맞춰서 스폰서가 찾아주는 거예요, 직장? 네, 그러니까 저희 어학연수 하는 기간 동안 스폰서 기관에서 저희 전공에 맞는 회사를 매칭을 해줘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저희 어학연수 하는 기간에도 학원에 찾아와서 한번 면담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지망하는 회사 지원, 그 지망 1지망, 2지망 이런 걸 넣고 면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말해요. 너가 지망하는 회사는 이 회사지만 우리가 이걸 100% 보장해줄 순 없다. 인턴을 구하는 과정에 좀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최대한 너희의 지원 그 선호 사항과 그리고 너희의 전공을 맞춰주지만 나중에 그 내가 원하는 지역이나 뭐 회사가 아니라도 너희는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 라는 거에 이제 사인을 하죠. 사인을 하고 네, 그 이후에 또 문제가 그거에 따른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돈을 받고 일하나요? 회사에서 돈을 주나요? 저희 웨스트 프로그램은 99%